안녕하세요. 고시원의 삶을 이야기하는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고시원을 주제로 한 다큐는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 한 고시원 주인 아저씨가 이제 삼시세끼를 다 그 고시원에 이제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밥을 해서 이렇게 손수 먹이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천사 같다, 석가모니다,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그분은 들었다고 하는데, 그분의 삶도 보니까 과거에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해서 내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참 보면 남을 돕기에도 되게 처지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려 남을 잘 돕고 정말 우리 사회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요. 가진 사람들, 부자들, 더 누리는 사람들은 되려 남을 돕거나 남을 이해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출연 60분에서 최근에 본 다큐는 7평방미터의 삶이라고 해서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내보이고 있는데, 그 다큐를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이 실패한 사람이다, 이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편견 같은 이런 것들도 조금 사라지게 되기도 했고, 또 누구나 다 열심히 성실하게 이렇게 사는데도 성실하게 살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는 또 손을 내밀어주고, 또 어떤 이들은 또 외면하더라는 겁니다. 그 다큐에서는 참 말하는 게 참 이렇게 정갈하고 참 바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주 성실하게 보이는 이렇게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건강이 갑자기 허락하지 않으면, 갑자기 쓰러지거나 다치면 돈 들어가는 건 한순간이더라는 거죠.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지금 사는 삶이 힘들다, 어렵다 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막연하잖아요. 막연한데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많고요. 드러나 있지 않고 티나지 않을 뿐인 거지, 그런 그들이 우리 곁에 많다. 그리고 그들이 불성실해서 인생을 아주 탕진하고 낭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그분들도 젊은 시절 되게 풍족하고 여려왔던 시절도 있었고, 또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그렇게 홀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씁쓸했습니다. 씁쓸했고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저는 저대로 그런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제가 되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고마워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좀 나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선택, 그런 것들이 저하고는 아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저 또한 과거에 그런 생각들을 한 적이 있었죠. 저 또한 지금 현재 가족이 없었거나 옆에서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면 제가 조커가 됐을 수도 있죠. 조커가 별 겁니까? 궁지에 내몰리고 돈 없고 사람들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이러면, 그러면 조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배트맨이 되고 싶어 하지만 배트맨이 아니라 조커인 사람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죠. 드러내냐 드러내지 않냐, 그 차이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주변에 힘들게 티나지 않게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솔선수범하면서 몸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또 대단하신 분들도 많더라는 겁니다. 엊그제 본 고시원의 다큐에서는 중국에서 오래오래 사시다가 오신 아주머니가 있으시던데, 그 아주머니는 결국에는 그 고시원에 사는 독거 노인들의 엄마와 같은 존재였던 거죠. 밥 먹이고 별일 없는지 매일 들여다보고 밥 챙겨주고 그러면 그게 엄마지 뭐겠습니까?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직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그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돕는 위인들도, 의인들도 되게 많더라. 그런 의인들 때문에 지금의 나라가, 이 사회가 지탱이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밥 한 끼의 가치,
돈 1,000원의 가치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 돈 1,000원이 없어서 하루 한 끼를 밥을 굶어야 되는 뭐 그런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생긴다라는 걸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명심해야죠. 사는 게 힘들다라는 거, 어렵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뭐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야 되고 건검절하게 해야 되고 하고 있는 일에서 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인생을 갉아먹지 않게끔 나 자신이 좀 나를 또 되돌아보고 반성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좀 이제 정리하게 됐습니다. 다큐 7평방미터의 삶 고시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죠. 열심히 살아야겠다, 착실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은 더더욱 했고, 뭐 당장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이 지나서 저 또한 제가 돌려받았던 것들, 제가 혜택을 받았던 것들을 누군가에게는 돌려주기 위해서 마음을 좀 써야 되겠다 라는 생각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감사해야죠. 지금 현재 이렇게 살고 있는 걸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해야 된다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앞으로 우리네 삶이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질 겁니다. 뭐 영끌하거나 비투하거나 무리하게 일을 벌려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면은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라. 힘든 시간들이 또 지나가고 또 나아지는 시간도 또 분명히 온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살아보니까 5년 힘들고 5년 좀 괜찮아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뭐 2019년부터 지금까지 해서 대략 한 4년가량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 시간들이 앞으로 한 1년 남짓 남은 것 같고요. 1년 남짓 지나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또 조금은 나아지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생각을 해봅니다. 뭐 딱히 뭐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 4년간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략 한 5년가량 힘들고 나면 또 5년은 나아진다라고 하더라고. 그 얘기는 뭐 다른 얘기가 아니고 와이프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제가 많이 힘들어하고 많이 이제 충격에 휩싸였을 때 괜찮다고, 이 힘들고 어려움부터 지나간다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별말 아닌 그 말에 용기를 얻어서 힘을 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요. 힘듭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충격을 겪을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친듯이 일을 해도 건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 건강 꼭 챙기면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이 첫 번째다 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고시원에 사는 많은 분들의 삶을 엿보면서 제 인생을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고시원이라고 하는 다큐 7평방미터의 삶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